좀 전에 이제 그 2차원 이직 모델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이제 클래스를 잘 정의를 했고요. 근데 그걸 사용을 해서 우리 오더 파라미터, 즉 이제 마그네티제이션과 에너지 덴서티의 타임 시리즈를 한번 플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냥 16 곱하기 16 작은 사이즈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가 이제 온사고 솔루션에 의해서 이 이직 2차원 이직 모델의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정확히 알고 있죠. 정확히 이제 인버스 템퍼러처 그 이렇게 주어지고 자, 이 값 근처에서 한번 타임 시리즈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 필드와 B 필드, 그다음 B 필드는 이제 상전이 이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0으로 놓을 거고요. 자, 이직 모델을 이제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랜덤 이니셜 컨디션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 초 동안 그냥 초기화를 하고요.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시스템이 이제 이퀄리브레이트 될 것이다.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 만초면 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만초를 그냥 놓고 할게요. 그래서 만초 후에 그 다음 만초 동안 서블레티스 업데이트를 하고 1초 동안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기 디폴트로 1초 동안 한다고 돼 있죠. 원 몬테칼로 타임 스탯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오더 파라미터를 측정을 하고 그 오더 파라미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요. 리절트라고 하는 어레이에 이제 세 컬럼이 되어 있는데 시간, 몬테칼로 시간,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 그 다음에 에너지 덴서티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것을 여기다 그림으로 그리고 있네요. 일단 마그네티제이션 그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한번 그림을 그릴 텐데요. 온도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타임 시리즈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 이론 강의 때 제가 이제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 타임 시리즈에서 정확히 이제 보일 텐데, 그걸 한번 잘 보십시오. 우선, 온도를 좀 높은 곳에서부터 점점 낮춰볼게요. 그래서, 음, 자, K가 이제 inverse temperature죠. 크리티컬 K 값보다 10% 낮은 그 온도로 얘기하면 이제 온도가 10%더 높은 그런 이제 온도가 되겠죠. 이제 하이 템퍼러처예요. 이 하이 템퍼러처에서 얘를 한번 플랫을 해볼게요. 자, 플랫을 해보면 마그네티제이션이 0 근처에서 이제 이 오른쪽이 에너지 덴서티이고 이쪽 이제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인데 이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가 0 주위로 이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 아이징 모델은 스핀 업다운 혹은 G2 시메트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시메트리가 정확히 반영이 되고 있네요. 마그네티제이션이 양수인 구간이 있는 만큼 마그네티제이션이 음수인 구간이 있고 확률적으로 거의 이제 같은 확률로 구현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디스오더드 스테이트예요. 얘는 스핀이 자석 전체적인 자화도가 방향이 마구마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자석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온도를 조금 낮춰볼게요. K 값을 조금 올려볼게요. 그래서 뭐 95 정도로 해볼까요? 여전히 이제 온도가 높은 상태인데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전히 이제 이 스핀업, 이 G2 시메트리가 살아있네요. 마그네티제이션 양수인 구간과 마그네티제이션이 음수인 구간이 있는데 아까에 비해서는 아까는 여기서 업다운은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업인 상태에서 이 방향의 자석 이 상태에서 한참 머물고 있다가 다시 이제 뒤집어져서 이 방향에 한참 머물러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바뀌고 있어요. 역시 이제 디스오더드 스테이트인데 근데 이제 얘를 좀 더 낮춰볼까요? 온도를 더 낮춰보면 온도가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보다 1%더 높은 구간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N극이 위를 향한 한 자석에 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뒤집히긴 뒤집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머물러 있네요. 그렇죠? 머물러 있어. 여기서 이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이제 흔적이 보이네요.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흔적이 뭐냐면 이 시스템이 이 상태에 있을
확률과 이 상태에 있을 확률이 다 똑같다라고 했지만 일단 한 곳에 빠지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이게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요소가 더 짙어지고 있네. 여기서 보니까 그런 이제 전이가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진짜 그러면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진짜 일어난 거냐? 이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이즈를 더 늘려보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훨씬 더 길게 해봐서 진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시간을 좀 늘려볼까요? 시간 좀 한 10배 정도 더 늘려보면 예,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아주 작은 구간을 봤을 때는 마치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역시 이 방향의 자석, 이 방향의 자석이 이제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고 역시 디스오더드 스테이트라는 걸 우리가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이제 그럼 정확히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 봤더니 자, 이 자석의 방에 한 번 뒤집히는 게 나타났고, 근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쪽 방에 머물러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면서, 그 다음에 시간도 점점 키워보면서,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그런, 속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게 계속 보이고 있네요. 온도를 낮출수록. 조금 더 늘려볼까요? 한 5% 정도 온도를 더 낮춰볼게요. 자, 그럼 이제 5% 그 크리티컬 템퍼러처보다 더 낮은 곳이에요. 봤더니 한쪽 방향의 자석에 거의 계속 머물러 있네요. 그렇죠? 일종의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이 정도의 타임 스케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온도를 더 낮춰보면 온도를 이제 10%더 낮춰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 방향이 자석이 돼서 계속 그 시간 동안 만초 동안 머물러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16 곱하기 16이라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 그다음에 시간 간격도 만초라는 그 제한된 그런 시스템 사이즈, 그다음 제한된 몬테칼로 타임 스텝의 그 범위 내에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고 진짜로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훨씬 더 큰 사이즈를 점점 키워보고 그다음에 이 몬테칼로 타임 스텝도 점점 늘려보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이걸 돌려보시고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타임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얻은 요 m 값을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 히스토그램으로 이 성속에서부터 이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의미를 좀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코드를 활용을 해서 잘 한번 음, 확인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